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대행사인 코나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자체와 코나이 간 진행 중인 여러 건의 재판 가운데 첫 판결로 다른 지자체와 소송 전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이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 반환 소송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미리 충전해놓은 선수금 이자 수익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5월 소송을 시작한 이후 6차례 변론을 거친 끝에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코나이 주식회사가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부천시에 반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 협약을 거쳐 지난 2021년 11월 이후 발생한 이자 수익은 정산하고 반환하도록 규정했지만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그 사이 코나이는 최근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각종 특혜 의혹을 비롯해 관리 부실 문제 등이 줄이었던 코나이가 사실상 재선정 수순을 밟게 된다면 앞으로 3년간 다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습니다. 소송을 기각했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항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협상 대상자로 코나이가 선정이 됐는데 금융의 신뢰를 이렇게 훼손하는 회사를 선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천시는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 항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 건축물에 대한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7월 미쓰비시 줄사택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미쓰비시 줄사택에 대한 정비 계획을 세우고 구조 안전진단과 보수정비 공사 등의 작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쓰비시 줄사택은 지난 1939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인근 무기 제조 공장에서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지은 주택으로 구는 역사와 주거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소방서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김포공항 내 대한항공 본사 및 경납고에서 항공기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숙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김포시는 지리적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경로에 위치해 있어 항공기 사고 및 특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김포소방서는 보잉 737의 8기종을 대상으로 구조대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실전형 훈련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항공기 구조 및 재원 숙지, 비상탈출 및 승객 구조, 비상진입 방법 숙달 등입니다. 유해공 김포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들이 항공기 내부 구조를 익히고 실전 대응 능력을 높여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접수했던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부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과 통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에서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정황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 조회를 거쳐 결정 통지서 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구례동 문화의 거리 일대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거리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구례동 문화의 거리는 지난 2023년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22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11월까지 금연거리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주 야간 단속반을 운영해 거리 흡연을 하다 적발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 이후 나타난 현상인데 전세보증보험 한도까지 줄어 월세화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 이후 늘어난 월세 거래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집계한 2024년 확정일자 중 수도권 월세는 모두 93만 9,300여 건, 지난 2021년 약 65만여 건이던 수도권 확정일자 월세 건은 2022년 92만 6천여 건으로 급증한 뒤 최근까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 증가를 주도한 것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수도권 월세 거래량 비중을 보면 아파트의 경우 2019년 34.1%였다가 전세 사기 여파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최근까지 44%대로 올랐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훨씬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9년 42.3%에서 2022년 56.5%로 늘더니 지난해 70% 가까이까지 육박했습니다. 역전세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월세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로서는 비아파트 유형의 주거 시설들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낮은 1억에서 2억 원대의 시장에서는 종전의 전세 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양극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폭증한 보증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춘 비아파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다시 112%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이 검찰과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0일 인천공항 본부 세관과 공조로 국제우편 알루미늄 캔에 숨겨 국내로 밀수된 케타민 2.9kg을 적발해 압수하고 밀수 수령책 2명을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령책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중 화장실 내 여행용 캐리어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과 대마를 수거하고 인근 공원에 묻어 숨겼던 운반책 1명을 추가 구속 기소했는데요. 범행을 도운 또 다른 1명까지 붙잡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케타민 2.9kg과 필로폰 3kg, 대마 1.5kg 등 모두 7.4kg의 마약류를 적발했는데요.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 인증 위반과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미비 등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가 도내 6개 철도 노선에서 연간 발생하는 1,000억 원 규모 적자를 해소하고자 150원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24% 인상한다며 적자를 이유로 서민들의 교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의정부, 용인경전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 구간, 하남선, 별내선 등 6개 노선의 요금 인상 계획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84억 5천만 원을 들여 원도심 공원을 확충하고 노후시설 개설에 나섭니다. 시는 우선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된 연수구 2곳과 남동구, 계양구 각 1곳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휴식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동구와 미추홀구, 서구, 중구 일대 노후공원 6곳의 놀이시설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평구 공원 3곳에는 맨발 산책로를, 계양구 공원 10곳에는 세족시설과 휴게시설을 각각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11일 가축 방역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985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동물 방역 위생 시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물 방역 위생 시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동물 방역 분야에는 646억 원을 투입해 구제역, 럼피스킨, 탄저, 기종저 등 21종 예방 백신을 지원합니다. 또 양돈, 양계, 양봉 135개 농가에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선제적 거점 소독, 통제 초소 운영비 지원, 소 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지원 등 다양한 방역 사업을 진행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그의 부임을 축하하고 한중 지방 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다이빙 대사는 주 유엔 중국 대표부 부대표를 역임한 국제 현안 전문가로 지난달 27일 주한 중국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이날 다이빙 대사는 한중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현재 국제 및 지역 정세 속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뤄나가길 바란다며 인천시가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구심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은 인차이나 포럼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지방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대중국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라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회장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함께 인차이나 포럼을 공동 개최하며 중국 교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교육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개교한 지 100년 이상 된 학교가 총 23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옹진군 대청 초중고등학교와 동구 창녕초등학교, 강화군 길상, 서도, 하점초등학교 등이 개교 100년을 넘은 것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계의 주장을 인용해 일부 학교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보통학교로 학제를 개편하면서 애국심 함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존 소학교의 흔적을 없애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본격적으로 학교 인성교육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른바 인성 더하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내용과 성취 기준이 담긴 교재를 발간하고 동영상 자료와 함께 보급합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맞춤형 인성교육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공유하거나 교원 연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미혼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I+ 만남 드림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교제와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에서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24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커플 축제와 공공 예식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나만의 결혼식 등이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까지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생태문화예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시 등 3개 시, 8개 읍면동에 걸쳐 있는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 주민공동체,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6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는 오는 14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